이번 세션에서는 파이토치 디시겐 예지를 기반으로 디시겐의 실제 구현 코드를 분석합니다. 겐을 학습할 때 코드 구조에 대한 직관이 부족하면 모델을 어떻게 튜닝할지, 어떤 실험이 가능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디시겐은 겐의 실용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입증한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기이자 출발점입니다. 이 튜토리얼은 파이토치의 공식 문서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자료로 유명한 얼굴 데이터셋인 슬랩A를 학습하여 새로운 얼굴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코드의 구성은 매우 체계적이며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CNN 기반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 학습 루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결과는 어떻게 저장하고 시각화하는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코드를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각 계층의 설계 의도, 학습 안정성을 위한 세부 설정, 일반 겐 구조와의 차이, 그리고 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다룹니다. 코드상의 각 줄마다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줄을 왜 그렇게 작성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슬라이드는 단순히 결과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구성했는가, 이 설정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실습에서 디시겐을 직접 구현하거나 다른 겐 모듈로 확장할 때 기반이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단순히 파이토치 코드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수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디시겐의 구조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디시겐의 전체 코드 흐름은 논리적으로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흐름은 대부분의 겐 기반 모델에서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각 단계를 이해하면 향후 스타일겐, 사이클겐, 픽스2픽스 등의 모델을 구현할 때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데이터셋 로딩입니다. 데이터셋을 로딩하고 이 과정에서는 데이터의 위치, 리사이징, 정규와 범위를 설정하며 이미지의 전처리 기준이 모델의 출력 분포와 맞도록 조정됩니다. 두 번째로 모델 정의입니다. 제너레이터는 컨브 트랜스포즈 2D를 통해 Z 벡터를 점차 해상도를 키워가며 이미지로 변환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컨브 2D 계층을 통해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여 진짜 가짜를 판별합니다. 세 번째로 손실 함수 및 옵티마이저 설정입니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겐에서 가장 기본적인 손실 함수입니다.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방향으로 학습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둘 모두를 잘 분류하도록 학습됩니다. 옵티마이저는 일반적으로 아담을 사용하며 하이퍼 파라미터는 논문 권장 값을 따릅니다. 네 번째로 학습 루프.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먼저 학습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너레이터를 학습하는 교차 학습 구조를 가집니다. 이 순서를 잘못 구성하면 학습이 전혀 진행되지 않거나 붕괴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결과 시각화 및 저장입니다.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를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치 비전다 유틸스의 세이브 언더바 이미지 함수를 사용하며 에포별로 이미지가 개선되는 모습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잘 이해하면 코드 전체가 단순히 기술적인 구성이 아니라 겐 학습 원리를 코드로 옮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딥러닝에서 모듈 구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입니다. 특히 디시겐처럼 학습이 민감한 구조에서는 이 설정 값들이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먼저 배치 사이즈는 12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번의 학습 반복에서 처리할 이미지의 개수이며
GPU 메모리 상황과 학습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값입니다. 너무 작으면 모델이 충분한 패턴을 학습하지 못하고 너무 크면 메모리 부족이나 평균적인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64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셀러베이의 이미지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DC계는 구조상 2의 거듭제곱 형태로 업샘플링 및 다운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64x64, 128x128 등 입력 크기가 적합합니다. 64는 속도와 품질의 균형점으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설정입니다. MZ는 레이턴트 벡터의 크기입니다. 100차원으로 설정된 Z는 모자기 위한 노이즈에서 시작하여 제너레이터에 입력이 됩니다. 이 벡터는 어떤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제너레이터가 이 벡터의 패턴을 이미지로 바꾸도록 학습되므로 그 차원 수가 너무 작으면 다양성이 부족하고 너무 크면 학습이 어려워집니다. 러닝 레이트는 0.000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속도인데 디시겐 논문에서도 제한된 값이며 걔는 매우 민감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너무 큰 값은 학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작으면 학습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지고 최적점을 놓치기도 합니다. 베타 1은 0.5, 이 부분은 아담 옵티마이저의 모멘텀 관련 파라미터입니다. 이 값은 과거 그레디언트를 얼마나 반영할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딥러닝에서는 0.9를 자주 사용하지만 겐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의 손실이 매우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더 낮은 베타1의 값이 안정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모델이 어떻게 학습되고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렴하며 결과 이미지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를 결정짓는 핵심 설정입니다. 실험 시에는 이 값들을 조금씩 바꿔가며 최적 설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델 학습에서 데이터 전처리는 단순한 형식 변환을 넘어 전체 학습 안정성과 결과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디시겐에서도 특히 제너레이터의 출력 범위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입력 형태가 정확히 맞물려야만 모델이 제대로 학습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셀러베이의 데이터셋은 약 20만 장의 얼굴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포즈, 조명, 표정 등을 포함합니다. 이 데이터셋은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며 사람 얼굴 생성의 대표적인 벤치마크로 평가받습니다. 디시겐에서는 이 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전처리 파이프라인을 통해 학습 가능한 형태로 변환합니다. 리사이즈 64에서는 이미지의 크기를 64x64 픽셀로 일괄 조정합니다. 이는 디시겐의 구조가 2의 배수로 업샘플링, 다운샘플링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64는 가장 적절한 해상도입니다. 128이나 256도 가능하지만 연산량과 GPU 메모리를 고려할 때 64는 속도와 품질의 균형점입니다. 센터 크롭 64는 얼굴 이미지는 배경이 다양할 수 있는데 중앙 부분만 잘라내면 얼굴 중심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학습이 노이즈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핵심 정보인 얼굴 특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투 텐서는 이미지 데이터를 파이토치에서 처리할 수 있는 텐서 형태로 변환합니다. 노멀라이즈 문에선 텐서 값의 범위를 -1, 1로 조정합니다. 제너레이터의 마지막 활성화 함수인 단은 -1, 1의 값을 출력하므로 입력 이미지 역시 같은 범위로 정교화해야 모델 학습이 원활히 진행됩니다. 이러한 전처리 흐름은 디시겐의 구조적 특성과 수학적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만약 노멀라이즈 범위를 설정하지 않거나 RGB 채널이 섞이면 모델은 이를 노이즈로 인식하고 전혀 엉뚱한 출력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데이터 전처리는 단순한 준비 작업이 아니라 모델이 무엇을 학습할지 결정하는 필터링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제너레이터는 DNA 구조의 핵심 중 하나로 무작위한 입력 벡터 Z를 실제 이미지처럼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너레이터는 이미지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것을 새로 창조한다는 점입니다. DCgen의 제너레이터 구조는 다음과 같은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력은 랜덤 노이즈 벡터이며 보통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 입력은 처음에는 매우 작은 공간을 가지며 점차 넓혀 나갑니다. 두 번째로 컴프 트랜스포즈 2D는 업샘플링의 첫 단계로 일반 컴프 2D와는 반대 역할이며 입력의 해상도를 확장합니다. 다음으로 배치논 2D는 각 채널의 출력 값을 정규화하여 학습이 안정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그레디언트 폭주, 소멸을 방지하고 각 계층의 출력 분포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룰루는 비선형 활성화 함수로 학습 시 신경망이 다양한 패턴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너레이터에는 리퀴드 룰루가 아닌 룰루를 사용하는데 이는 이미지 생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보통 4단계에서 5단계에 걸쳐 반복되며 마지막에는 컴프 트랜스포즈 2D 계층과 탄함수가 위치합니다. 한 출력 값을 -1에서 1 범위로 제한하며 이는 노멀라이즈된 입력 이미지와 분포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는 제너레이터가 어떤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계층들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어 포워드 함수에서 동작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워드 함수는 파이토치에서 모델이 학습 또는 예측을 수행할 때 실행되는 메인 함수입니다. 이 함수 내부에서는 입력된 Z 벡터가 순차적으로 계층을 통과하면서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확장됩니다. 코드상에서는 보통 x는 self.main z 형태로 매우 단순하게 작성되지만 self.main은 conf transpose 2D에서 배치는 룰루 조합이 반복된 시퀀셜 모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각 계층의 입력, 출력 쉐입과 비선형성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Z의 초기 쉐입은 배치 사이즈 101, 1입니다. 이걸 컴프 트랜스포즈 2D 계층에 통과시키면 출력이 배치 사이즈 512, 4, 4로 커지고 렐루를 활성화한 다음 배치논으로 정교화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해상도는 8x8, 16x16, 32x32로 늘어나고 채널 수는 줄어들며 마지막에는 RGB 이미지 형태인 배치 사이즈 3, 64, 64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샘플링은 단순히 이미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특징을 점점 공간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라는 점입니다. 처음엔 완전히 무작위였던 Z가 계층을 거치며 눈, 코, 윤곽선, 얼굴 구조 등 시각적인 특징을 갖춰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포워드 함수 내부에서는 학습 시 배치 단위로 처리되므로 각 Z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생성하며 이는 제너레이터가 얼마나 다양한 분포를 학습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포워드 함수는 단순한 실행 함수가 아니라 모델의 정보 흐름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심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미지와 실제 데이터를 구분하는 판별기 역할을 합니다. DCgen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전통적인 CNN 분류기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습니다. 각 계층의 계층은 다음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컴프2D는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배치논 2D는 출력 분포를 정교화하여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리퀴룰루는 활성화 함수로 사용되며 사용하는 이유로는 그레디언트의 소실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러한 블록이 3단계에서 4단계 반복되며
마지막에는 플래튼 후 리니어 계층을 거쳐 한 개의 값이 출력됩니다. 이 출력은 시그모이드 함수에 의해 0과 1의 사이의 값으로 변환되어 해당 이미지가 진짜일 확률로 해석됩니다.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속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도록 학습되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의 약점을 계속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컴퓨2D에서 리킬루 배치놈의 조합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실제로 포워드 함수 안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계층 구성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골격을 이루지만 포워드 함수는 그 계층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실제 연산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실행 중심의 구조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 컴퓨2D 리킬룰로 배치놈 계층을 거치면서 이미지의 시각적 특징을 추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지는 점점 더 작은 크기의 피처 맵으로 압축되며 의미 있는 고수준의 특징만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64x64의 RGB 이미지는 컴퓨2D 계층을 거칠 때마다 해상도가 절반씩 줄어들어 32x32, 16x16, 8x8, 4x4로 축소됩니다. 채널 수는 반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해상도를 줄이면서 채널을 늘리는 구조는 CNN의 핵심 원리이자 정보 추출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렇게 압축된 마지막 피처 맵은 플래튼 과정을 통해 1차원 벡터로 펼쳐집니다. 이 벡터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쳐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에 전달되며 결과적으로 0과 1 사이의 값이 출력됩니다. 이 값은 해당 이미지가 진짜일 확률을 의미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디시겐 학습의 핵심 요소인 손실함수와 옵티마이저 설정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디시겐은 전통적으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즉 BCE 로스를 사용합니다. 이 손실함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 모두에 적용되며 두 모델이 각각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도록 학습을 유도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 이미지에 대해서는 1, 생성된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는 0을 출력하도록 학습합니다. 제너레이터는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1, 진짜로 예측하도록 유도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정확하게 분류하려고 하고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대립관계는 손실함수의 출력값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BC 루스의 안정적인 동작이 걔네 전체 학습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옵티마이저로는 아담을 사용합니다. 아담은 모멘텀과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으로 겐처럼 손실함수가 진동이 심하고 수렴 경향이 약한 구조에 적합합니다. 아담 설정값 중 러닝 레이트 0.0002는 디시겐 논문에서 제한된 값으로 매우 많이 검증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너무 낮으면 학습이 느려지고 너무 높으면 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모멘텀으로 거의 항상 0.999로 유지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학습 루프의 첫 번째 단계, 즉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학습 과정을 설명합니다. 겐 학습의 핵심은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를 번갈아가며 학습시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먼저 학습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진짜 이미지를 진짜라고 판별하는 것. 두 번째로 가짜 이미지를 가짜라고 판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습 루프에서는 먼저 진짜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고 출력이 1에 가까워지도록 학습합니다. 그 다음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입력하고 이 경우에는 출력이 0에 가까워지도록 손실 BC 로스를 계산합니다. 이 두 손실 값을 더해서 최종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로 사용하며 코드가 작성되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학습 루프의 두 번째 단계인 제너레이터 업데이트입니다. 앞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가짜 이미지를 잘 구별하도록 학습됐다면 이제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방향으로 학습됩니다. 제너레이터의 목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미지를 진짜라고 믿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GZ에 대하여 1을 출력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학습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BC 로스를 사용하되 정답 라벨을 1로 설정하게 됩니다. 학습이 진행될수록 제너레이터는 점점 더 실제와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를 확인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특정 에폭마다 제너레이터의 출력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고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touchvision.utils.save 이미지를 사용하고 samples 폴더에 저장합니다. 이제까지 DCGN 코드 구조의 모든 요소를 단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전체 과정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력 Z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Z 벡터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제너레이터는 Z를 컴프 트랜스포즈 2D 계층들을 거쳐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생성된 이미지 또는 실제 이미지를 컴프 2D 계층들을 통해 분석한 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률로 출력합니다. 로스 개선 단계는 각각에 대하여 BCE 로스를 선언합니다. 교차 학습으로는 D와 G,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를 번갈아 가며 학습합니다. 시각화는 매 에폭마다 결과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직접 이 코드를 실행해보고 다양한 실험을 하며 감을 잡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DCGN 코드는 파이토치 공식 튜토리얼에서 제공되며 GitHub에서도 쉽게 클론할 수 있습니다. 구글 콜앱 환경에서도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습 장벽이 낮습니다. 실습할 때는 ZDIM을 100 대신 500이나 200 등으로 바꿔보거나 러닝 레이트를 0.0001 또는 0.0005로 변경을 해보고 제너레이터의 컴프 트랜스포즈 2D 채널 수를 조정을 해가면서 하나씩 시도해보기를 권장드립니다. 예상되는 질문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DC겐과 일반 겐의 가장 큰 차이로는 일반 겐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기반으로 공간 정보를 학습하기 어렵지만 DC겐은 CNN 구조를 도입하여 이미지의 형태, 윤곽 등을 효과적으로 학습합니다. 두 번째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동시에 학습되는가에 대한 답변은 이론상 동시에 학습되긴 하지만 실제 구현에서는 교대로 학습되며 한쪽이 너무 빨리 강해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조정됩니다. 세 번째로 Z벡터의 차원을 바꾸면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Z의 차원이 너무 작으면 다양성이 떨어지고 너무 크면 제너레이터가 학습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100 정도가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번째로 DC겐이 기본겐보다 이미지 품질이 좋은 이유로는 CNN 계층이 이미지 내 지역적 패턴과 구조를 잘 학습하고 배치놈, 리케르 등 안정화 요소들이 학습의 수량을 돕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실습에서 학습 곡선이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러닝 레이트를 낮추거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너무 자주 업데이트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배치놈 적용 여부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개인 학습 중 모드 콜랩스가 일어나는 이유는 제너레이터가 특정한 출력만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현상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너무 강하거나 제너레이터의 다양성 확보에 실패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7번째로 파이토치 튜토리얼 디시전 코드는 셀럽 A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64x 64로 리사이징되어 학습됩니다. 제너레이터에서 컴프 트랜스포즈 스토리는 왜 사용될까에 대한 답변으로 컴프 트랜스포즈 스토리는 일반 컴프 스토리의 반대 연산으로 피처맵의 공간 크기를 키워주는 업샘플링 계층입니다. Z 벡터를 이미지 크기로 확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학습 중간에 생성 이미지의 품질이 나빠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일시적으로 우세해질 경우 제너레이터의 출력이 무작위화되거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손실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코드를 다른 데이터셋에 적용할 수 있는가는 가능합니다. 단 데이터셋의 이미지 크기, 채널 수, 정교화 방식 등을 변경해야 하며 트랜스폼 설정도 조정이 필요합니다.